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여행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여행은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작전이에요. 럭셔리함, 비밀스러움, 그리고 최첨단 보안이 모두 어우러진 일이죠. 그의 모든 움직임은 개인 제트기부터 숨겨진 휴양지, 그리고 비밀 전략까지 세심하게 계획돼요. 하지만 여기엔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푸틴의 각 여행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됐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할까요?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푸틴의 여행에 숨겨진 비밀의 층들을 공개할게요. 권력, 보호, 그리고 전략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순간들이에요. 12. 보이지 않는 방패. 보안의 층들.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안은 연방보호국, FSO, 이 이끄는 매우 비밀스럽고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군사정보부, GRU, 가 지원을 더하죠. 첨단 기술,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방보호국은 직접적인 보호를 책임지며 정보기관과 군사부대들과 협력해요. 알려진 전략 중 하나는 공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짜 차량 행렬을 사용하는 거예요. 푸틴을 태운 차량은 몇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적을 속이기 위한 미끼 차량이에요. 차량 행렬 안에는 저격수와 비밀 요원을 포함한 보안 요원들이 위협을 감시하며 종종 현지 법 집행기관과 섞여 활동해요. 푸틴의 이동은 예측 불가능해요. 경로, 이동시간, 장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잠재적 위협이 그의 계획을 예측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2021년에 제네바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만났을 때 가짜 차량 행렬과 다른 보안 조치들이 추가 보호를 위해 사용됐어요. 그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군사정보부 같은 기관은 비밀 감시와 사이버 보안 활동에 관여하고 있죠. 이 다층적인 접근 방식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업데이트돼요. 이런 전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끊임없이 감시와 가짜 차량 행렬에 둘러싸여 있다면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더 불안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하지만 보안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푸틴의 작전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은밀함에 크게 의존해요. 11. 스텔스 모드. 첨단 감시와 반감시. 푸틴이 어떤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팀은 숨겨진 장치를 찾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해요. 첨단 기술을 사용해 감시 장비를 탐지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신호를 차단해 무단 전송을 막죠. 그의 전화와 통신은 암호화되고 감시되며 근처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가 없도록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요. 여행 중에는 그의 보안팀이 현지 동맹국과 대사관들과 협력해 안전을 보장해요. 경호원들은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통신 시스템으로 그의 대화를 보호하죠. 2019년에 열린 G20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는 민감한 정보의 도청을 막기 위해 장소를 철저히 검사했어요. 때로는 푸틴이 추적 불가능한 전화와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해 비밀리에 여행하기도 해요. 그의 보안 인프라는 매우 첨단이라 외부 기관이 그의 활동을 감시하기 어렵죠. 이 비밀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네요. 하지만 이런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푸틴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위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동 수단이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께 10초 동안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10. 푸틴 차량 행렬의 장관. 단순한 호송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의 차량 행렬은 권위와 보안의 강력한 상징이에요. 최소 20대의 차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된 목적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행렬을 이끄는 건 방탄 유리와 강화 금속, 그리고 저격이나 폭발물 같은 위협을 막는 첨단 기술이 장착된 장갑 수요부들이에요. 소총과 다른 보안 장비로 무장한 러시아 특수부대는 어떤 잠재적 위험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죠. 이 행렬에는 특수 차량과 추가 보호를 위한 첨단 보안 시스템 같은 보안 조치도 포함돼 있어요.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푸틴의 저택에서 크렘린까지 6차선의 전용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건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어요. 행렬의 중심에는 푸틴의 장갑 메르세데스 S클래스가 있어요. 첨단 통신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이동 중에도 그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죠. 이 차량 행렬은 보안뿐만 아니라 푸틴의 권위가 손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신호예요. 행렬의 많은 보호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푸틴이 도로로 여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 보세요. 장거리나 중요한 여정에서 그가 가장 선호하는 이동 수단은 뭘까요? 9. 아우루스 세나트. 푸틴의 위풍당당한 리무진. 푸틴의 이동 수단 선택에는 그의 상징적인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도 포함돼요. 2017년에 소개된 아우루스 세나트는 푸틴의 이전 차량이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S600 가드 풀먼을 대체했어요. 이는 서방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자립 의지를 보여줬죠. 러시아 브랜드 아우루스가 설계한 이 차는 첨단 기술과 국가적 자부심을 결합해 보호와 럭셔리함을 모두 제공해요. 기본 가격은 약 40만 원이었지만 최종 비용은 첨단 기능과 광범위한 보안 조치로 인해 거의 2억 6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 차는 강력한 장갑으로 무장돼 있어서 저격, 총알, 지뢰 폭발, 심지어 소형 미사일 공격도 견딜 수 있어요. 연방보호국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됐죠. 물리적 보호 외에도 생물학적 위협을 막기 위한 화학여과 시스템이 포함돼 있어요. 내부는 가죽 시트, 광택 마감, 그리고 개인용 미니바가 있는 럭셔리한 공간이에요. 안전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푸틴이 업무를 볼 때 편안함을 보장하죠. 이 차량은 첨단 통신 시스템으로 장착돼 있어서 이동 중에도 고문들과 연결될 수 있고 360도 감시를 위한 첨단 CCTV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아우루스 세나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첨단 고보안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이테크 보안 차량이죠. 이는 국가적 자부심과 기술적 성취를 상징해요. 이 차량은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켜 러시아의 리더십과 푸틴의 현대적 비전을 반영하죠. 그의 차량 행렬과 리무진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고보안 이동 수단은 아니에요. 푸틴이 하늘로 여행해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8. 하늘의 요새. 푸틴의 특수 비행기 블라디미르 푸틴의 일류신 IL-96-300PU는 단순한 개인 제트기가 아니에요. 안전, 통제, 그리고 영향력을 위해 설계된 이동 지휘 센터죠.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비행기는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개조를 거쳐 첨단 보안 기능과 최신 기술이 추가됐어요. 내부는 럭셔리와 기능을 결합했어요. 맞춤형 자작나무 가구, 가죽 시트, 마스터 침실, 그리고 금색으로 장식된 욕실이 있죠. 이 비행기는 87대의 위성 전화와 정교한 통신 시스템으로 장착돼 있어서 푸틴이 하늘에서도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줘요. 럭셔리함을 넘어 IL-96-300PU는 권력을 상징하며 푸틴이 어디에 있든 세계 무대에서 그의 통제력과 존재감을 보장해요. 그의 개인 제트기와 장갑 차량 행렬이 보안의 정점처럼 보이지만 보호와 비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동 수단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리고 왜 푸틴은 가장 민감한 여행에서 이에 의존할까요?
7. 헬리콥터. 빠르고 강력한 이동수단. 푸틴은 개인 제트기 외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헬리콥터 함대를 이용해요. 미-8 MTV는 소련 시절 미-8의 특수 버전으로 신뢰성, 다용도성,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운행 가능한 능력으로 유명해요. 럭셔리한 이동수단이자 이동지휘센터로 사용되며 추가 보호를 위해 첨단 방어 기술이 장착돼 있죠. 푸틴의 필요에 맞춰 맞춤 제작된 미-8 MTV는 적외선 대응 장치, 보호 시스템, 그리고 잠재적 공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부는 클럽 스타일의 좌석, 목재 장식,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럭셔리한 공간으로 긴 비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해요. 이런 편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 헬리콥터의 주된 목적은 보안이에요. 안전한 통신을 유지하고 공중에서도 정부 관계자들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죠. 이 헬리콥터의 속도와 범위는 빠른 대응과 외딴 지역 접근을 가능하게 해요. 후방 클램셀 도어는 인원이나 장비를 빠르게 싣고 내릴 수 있게 해주죠. 이동 지휘 센터로서 푸틴이 어디에 있든 러시아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요. 푸틴은 다른 필요를 위한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지만 미-8 MTV는 속도, 보안, 그리고 럭셔리함의 조합으로 돋보여요. 이 함대는 러시아의 국가적 힘과 높은 보안 기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푸틴이 항상 보호받고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지만 추적하거나 막을 수 없는 여행 방식도 있어요. 푸틴의 사생활과 보안 필요가 이보다 더 멀리 간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6. 고속열차. 궤도 위의 대통령 지휘센터. 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갑 대통령 열차는 럭셔리, 보안, 그리고 기능성이 독특하게 결합된 이동 작전 센터예요. 겉보기엔 일반 열차처럼 보이지만 방탄 유리와 강화된 외부로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죠. 첨단 통신과 보안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푸틴이 추적당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내부는 그의 지위를 반영해요. 개인 침실, 서재, 그리고 업무와 회의를 위한 통신 차량이 있죠. 이 열차는 독점적인 고속철로와 개인역을 사용해 사생활과 최소한의 방해를 보장해요. 약 1,700만 원의 비용이 든 이 열차는 러시아의 힘과 푸틴의 통제력을 상징하며 러시아의 풍부한 철도 여행 역사와 현대 보안 기술을 결합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사생활과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푸틴은 대기 중인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인 요트들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5. 푸틴의 요트. 럭셔리의 정점. 푸틴이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는 개인 요트 중 하나로 향해요. 그레이스풀, 시걸, 올림피아 같은 이 럭셔리한 요트들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완벽한 사생활과 보안을 제공하는 요새 같은 휴양지예요. 그의 함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약 1억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그레이스풀 요트예요. 길이 176피트인 이 요트는 6개의 호화로운 스위트룸과 여러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사생활과 보안에 중점을 뒀죠. 이 요트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요. 또 다른 주요 요트는 약 5,2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177피트 길이의 시걸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이 요트는 럭셔리한 휴양지이자 공식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돼요. 대형 다이닝 룸, 수영장, 체육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어서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기에 이상적이죠. 그레이스풀처럼 시걸도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푸틴의 컬렉션에는 러시아 억만장자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선물한 약 4,500만 원 가치의 올림피아 요트도 포함돼요. 그레이스풀보다는 덜 럭셔리하지만 호화로운 사무 공간이 있어서 푸틴이 대통령직을 24시간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을 강조하죠. 아브라모비치와의 연결은 정치적 후원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어요. 마지막으로 약 20억 원의 대규모 개조를 거친 로지어 요트가 있어요.
외관은 소박하지만 첨단 내부 업그레이드는 매우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선박임을 보여주며 사생활을 위해 설계됐죠. 이 요트들은 푸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어요. 여가뿐만 아니라 공식 행사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며 푸틴이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 있을 때도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강조해요. 푸틴처럼 여행을 계획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장갑 열차, 개인 제트기, 아니면 장갑 차량 행렬? 댓글로 어떤 방법이 가장 짜릿하거나 긴장될 것 같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럭셔리한 요트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푸틴의 더 은밀하고 전략적인 은신처는 어떤 걸까요? 4. 숨겨진 휴양지. 푸틴의 비밀 피난처.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전역에 개인적 사생활과 전략적 중요성을 제공하는 비밀 휴양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 하나는 시베리아 타이가 깊은 곳에 있는 통나무 오두막이에요. 이곳은 고립성과 보안을 제공하며 첨단 감시와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소박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럭셔리하며 푸틴이 긴장을 풀고 고문들과 만나거나 보안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돼요. 군사기지와 미사일 사일로에 가까운 시베리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푸틴이 고립된 상태에서도 국방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죠. 또 다른 휴양지는 흑해 소치에 있는 럭셔리한 다차로 개인 해변과 보안시설이 있어요. 푸틴은 낚시나 사냥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하면서도 안전한 통신을 통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죠. 다른 휴양지처럼 이곳도 철저히 경비되며 그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장해요. 푸틴의 세 번째 알려진 휴양지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의 발다이 언덕에 있어요. 이 현대적이고 안전한 주거지는 러시아의 방향을 고민하거나 정치인 및 외국 외교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하기 위한 평화로운 피난처를 제공해요. 시베리아 휴양지와 달리 발다이 집은 사생활과 개인적 성찰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 휴양지들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보안과 전략적 가치를 기준으로 신중히 선택됐죠. 이를 통해 푸틴은 개인 공간을 통제하면서도 세상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푸틴의 여행은 개인적 편안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는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의 여행은 어떻게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3. 개인 외교. 푸틴 여행 뒤의 정치. 블라디미르 푸틴의 국제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이는 전략적 지정학적 메시지를 전달하죠. 각 방문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 신중히 계획되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언제 어디로 여행할지 선택함으로써 푸틴은 러시아의 우선순위와 의도를 세계 무대에 보여줘요. 푸틴의 외교는 특히 러시아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지역에서 직접 방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17년 시리아 방문은 중동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러시아의 존재감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2023년 베네수엘라 방문은 마두로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보여줬죠.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같은 국가 방문은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 주장을 보여줘요. 푸틴은 또한 비서구 강대국, 특히 중국과 터키와의 동맹 구축에 집중해요.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같은 군사 및 에너지 협정을 포함한 중국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시리아와 에너지 문제에서의 터키와의 협력은 러시아의 글로벌 관계 강화 전략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런 관계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며 서구의 지배에 도전하죠.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로의 전략적 국가 방문은 글로벌 역학을 재편하고 서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에요. 그의 방문은 양자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글로벌 역할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죠. 특히 서구 강대국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어디로 가는지뿐만 아니라 제재가 그의 움직임을 어떻게 재편했는지예요. 여행 제한은 그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 제재의 영향. 여행 제한이 푸틴의 움직임을 형성하는 방식.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행동 이후 서구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푸틴과 다른 관리들에게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비자 제한을 부과했어요. 이런 조치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그 지도부의 서구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죠. 이런 제재는 푸틴의 서구와의 교류 능력을 제한했지만 동시에 비서구 국가들, 특히 중국과 터키와의 더 강한 관계를 모색하게 했어요. 이들은 러시아 외교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가 됐죠. 중국은 1대1로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에서 정치적 지원을 해줬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를 강화했어요. 중국, 터키 같은 국가들과의 동맹은 러시아가 서구의 압력을 우회하고 대안적인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줘요. 제재가 푸틴의 서구 수도 방문 능력을 제한했지만 동쪽에서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죠. 이는 미래의 글로벌 힘의 균형과 푸틴의 성장하는 영향력이 서구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결론적으로 제재는 푸틴의 여행을 제한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지는 않았어요. 대신 러시아 외교를 재편해 신흥 강대국들과의 더 강한 관계로 이어졌고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를 이끌었어요. 호화로운 차량 행렬부터 개인 제트기까지 그의 모든 이동 수단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지만 그의 자동차 컬렉션은 어떤가요? 그의 차량들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1. 푸틴의 자동차 컬렉션. 소련 유물에서 현대 럭셔리까지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동차 컬렉션은 그의 개인적 역사와 러시아에서의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여러 차량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차르 자동차는 그의 초기 소련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며 그가 처음 소유한 차량 중 하나로 추측돼요. 그는 이 차의 완벽한 상태를 위해 약 13,000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개인적 의미를 강조하죠. 가즈볼가는 한때 소련 시대의 지위를 상징했으며 푸틴이 2006년에 조지 W. 부시와의 만남에서 이 차를 몰며 주목받았어요. 이는 그를 러시아의 소련 과거와 연결짓죠. 나다 니바 4X4는 내구성으로 유명하며 푸틴의 가장 중요한 차량 중 하나로 여겨져요. 이는 일반 러시아인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종종 더 단순했던 시절의 상징으로 언급돼요.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가 사냥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나다는 여전히 국민과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푸틴의 컬렉션에 있는 각 차량은 그의 리더십과 개인적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여겨져요. 리더로서의 역할부터 소련 역사와의 연결,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까지 다양하죠. 이 차량들은 단순한 자동차 이상으로 그의 영향력과 유산의 상징으로 해석되곤 해요. 해외여행에서 푸틴의 차량 선택은 종종 그의 글로벌 이미지와 연관되며 일부는 그의 차량을 럭셔리, 권력,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의 상징으로 보죠. 오늘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